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한인 3명을 포함해 총 4명의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에서 10명을 희생시킨 토네이도가 오늘 뉴저지 일원과 뉴욕에도 토네이도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결국 뉴욕에 진출할 전망입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미국의 60대 산악인 1명이 숨지면서 올해만 11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수제 맥주 시장이 300억 달러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타운인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한인 3명을 포함해 총 4명의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예비선거는 11월 본선거에 나서는 민주공화 각 당의 후보를 직접 뽑는 선거인데 펠팍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어서 민주당 예비선거에 승리하는 것이 본선거 당선을 의미합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이번 시의원 예비선거에서 기호 1번 앤디민 후보, 마이클 비에트리 후보가 펠팍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출사표를 던졌으며 이들에 맞서 기호 2번 원유봉 후보와 기호 3번 우윤구 후보가 러닝메이트를 이루고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후보 4명은 상권 활성화, 치안 강화, 교육 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의 현안과 문제점 등을 놓고 정책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유봉 우윤구 후보는 28일 오후 7시 파인플라자 회의실에 1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승리의 결의를 다지는 단합대회를 열고 펠팍은 행정관이 독단적으로 시를 운영하고 있어 예산 집행 내용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시의원에 당선되면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6월 4일 민주당 예비선거는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펠팍의 3년을 어떻게 하면은 투명한 행정과 법 집행과 그다음에 모든 경제 정책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불투명하게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행정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시의회가 우선 바로 서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출마를 했습니다. 한편 원유봉 후보는 부패 청산과 펠팍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치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치란 정성껏 주민의 삶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민의 삶을 돌볼까요? 주민들에게는 정치가 별거 아닙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듣고 정의가 실현되고 또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좋은 정치입니다.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들을 선택해 주십시오. 또한 이번 선거에서 한인 후보끼리 대결 양상이 치열해지자 펠팍 지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공식 지지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해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중부의 괴물 토네이도가 마침내 북서쪽 오하이오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어서 그 위세를 몰아 오늘 뉴저지 일원과 뉴욕에도 토네이도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황선균 기자입니다. 미국 중서부에서 연인 뉴스거리인 최근 토네이도 피해가 이어지면서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이날 중순부터 중서부의 오클라호마, 캔자스,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이오와까지 폭넓은 지역이 토네이도의 영향권에 포함됐습니다. 폭우와 강풍, 우박을 동반한 악천후 속에 저지대를 중심으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토네이도는 북상하면서 벌써 열흘째 중부 지역을 휩쓸고 있는 셈입니다. 국립기상청에 의하면 지금까지 170여 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오클라호마주 구조대는 뒤죽박죽된 이동주택들과 밤새이 파괴된 다른 건축물들의 잔해 속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했으며 맷 화이트 엘리노 시장은 토네이도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었다며 재해를 당한 주민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주리에서 5명, 아이오와에서 3명이 각각 사망했고 오클라호마에서 2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전체 희생자는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디애나에서는 4살짜리 아동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가옥들이 파괴되면서 재산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클라호마주는 77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이며 오늘 불어닥친 강풍과 소용돌이 바람으로 뉴저지와 뉴욕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KBTV 뉴스 황성균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결국 뉴욕에 진출할 전망입니다. 제2본사는 아니지만 맨하튼의 대규모 업무 공간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포스트는 28일 아마존이 맨하튼 웨스트사이드 지역에 신축 빌딩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임대 예정 건물은 맨하튼 펜스테이션역에서 한 블럭 떨어진 고층 건물 원 맨하튼 웨스트와 연계 프로젝트 건물인 투 맨하튼 웨스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아마존은 최소 1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아마존은 뉴욕의 유서 깊은 건물인 우정국인 USPS 빌딩 임대 공간도 찾고 있다고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마존은 소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미국의 60대 산악인 1명이 숨지면서 올해에만 11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망한 크리스토퍼 쿨리 씨는 지난주 한 차례 등반객들이 몰린 이후 소규모로 등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7일 미 콜로라도 출신 변호사인 크리스토퍼 쿨리 씨가 이날 오전 네팔 방면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른 뒤 하산하던 도중 캠프에서 갑작스레 숨졌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는 지난주 64세 오스트리아 출신 등반객 등이 잇따라 숨지는 등 최근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악인들이 기후가 따뜻한 3월에서 5월 사이 에베레스트에 몰리다 보니 정상 부근의 가파른 능선에서 등반가들이 장시간 기다리는 병목 현상 탓에 고산증에 노출될 위험도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실제로 사망자 대다수는 산소가 부족한 높은 고도에서 두통이나 구토, 호흡곤란 등을 동반한 고산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영국의 산악인 로빈 피셔는 등반 전부터 정상으로 향하는 길 하나에 과도하게 등반객이 몰려 발생하는 지연 사태는 치명적이라고 우려를 표했지만 결국 그 자신도 지난 25일 하산 도중 숨지면서 올해 들어 10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등반객과 이들을 에베레스트로 이끄는 등반 사업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산악 전문가 데이빗 모트는 네팔 정부가 등반객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이러한 사고가 벌어지기에 최적화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수제 맥주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만 해도 7천여 수제 맥주 업체가 300억 달러 시장에 뛰어들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작년 한 해 시장에 나온 수제 맥주 업체는 총 7,346개였고 이는 2014년 대비 94% 성장세를 의미합니다. 300억 달러 시장은 전체 맥주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맥주 업체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메뉴를 내놓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독특한 향과 첨가물로 승부를 노리는 것입니다. 아침 맥주, 디저트 맥주 등 이름도 다양합니다.
또한 스시와 함께 하기 좋은 맥주로 최근에는 생강, 와사비, 레몬그래스 등의 맛을 첨가한 제품도 선보였습니다. 맥주 애호가들의 전통적인 맥주 맛에 대해 무궁무진한 향과 첨가물로 점점 더 많은 수제 맥주가 기존 정통 맥주 시장을 계속 침식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맛을 찾는 맥주 소비자들의 만족을 주려는 보다 더 많은 수제 맥주가 매일같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4선의 도전장을 내놓았습니다. 쿠오모가 만약 4선에 성공한다면 자신의 부친 기록에 도달하는 셈입니다. 현 뉴욕 주지사인 앤드류 쿠오모의 부친인 마리오 쿠오모는 1983년에 첫 뉴욕 주지사에 오른 후 4선에 성공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현재 62살로 정치가로는 비교적 젊은 세대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2007년에 뉴욕주 검찰총장을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뉴욕주 주택도시개발 장관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4선에 도전하겠다는 결심을 표명한 쿠오모는 조 바이든 전 미 부통령의 대선을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계 강력한 정치인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버지니아의 한 교회에서 신도들을 싣고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중 한 픽업 트럭과 충돌하면서 4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2명이 타고 있던 교회 버스는 트럭과 충돌 후에 여러 차례 뒹굴었으며 트럭도 가드레일을 치면서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4명의 신도는 사고 현장에서 즉사했고 다른 신도들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트럭 운전사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화요일 밤에 일어난 이 사고를 당국은 계속 조사 중이며 사망자 등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12위에 올랐습니다. 또 트렌드와 소비를 주도하는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탑10에 포함되는 등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업체 모닝컨설트가 매년 선정 발표하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25개 브랜드는 지난해까지는 단순 호감도만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총 1,900여 개 브랜드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각각에 대해 최소 1,000명에서 5만 6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호감도와 신뢰도, 사회 영향력과 홍보 참여 의향 등 4개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기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1위는 작년보다 3계단 상승한 아마존이었고 작년 1위였던 구글은 2위로 1계단 하락했습니다. 또 넷플릭스와 UPS, 홈디포, USPS, 허쉬, 페덱스, 달러트리, 치리오스 등이 탑10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브랜드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애플은 25위 순위권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전체 12위를 차지한 삼성전자는 지난해 조사에서는 미국 외 브랜드 순위에서 소니, 도브에 이어 3위였지만 올해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최근 불법 체류 이민자 색출에 나서 31명을 체포했습니다. IC는 지난 19일에서 23일까지 뉴욕시와 업스테이트, 롱아일랜드 등에서 추방 집행작전을 수행해 인도와 중국, 멕시코계 등 불체자들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추방 명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범법자를 색출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실제로 체포된 31명 중 26명은 폭행과 매춘, 금융사기, 음주운전 등 범죄 경력이 있으며 29명은 추방 명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거나 미국에서 과거 추방된 경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미상까지 수상한 유명 프로듀서 말릭 유세프가 한인이 운영하는 LA 지역 선글라스 생산 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유세프는 선글라스 판매 회사 젠틀 몬스터의 홍보 프로젝트 제작과 관련해 업체 측에 카니에 웨스트 등 유명 인사를 참여시키겠다며 계약을 체결한 뒤 수백만 달러의 계약금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젠틀 몬스터는 최근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소송장을 정식 제출하고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뉴욕시경이 7번 전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20대 아시안 남성을 공개 수배 중입니다. 이 용의자는 지난 26일 오후 3시 45분경 플러싱 방향 7번 전철에서 좌석 옆자리에 앉은 15세의 소녀가 잠든 사이 자신의 몸을 소녀에게 밀착시켰습니다.
용의자는 전철이 정션 블러바드 역에 도착하자 도주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가열되는 가운데 미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AP통신은 여행관광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 한 해 미국으로 여행 온 중국인 관광객이 290만 명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300만 명 이상이 미국을 찾았던 2017년보다 5.7% 감소한 수치입니다. 작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이후 미국에서 한국으로 국제 우편을 통해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대마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2017년보다 6배 늘었고 적발한 대마 중량은 4.7배나 불어났습니다. 포트리 출신 고교생들로 이루어진 학생단체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가 25일 포트리 제향군인회와 함께 한국 전쟁 등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공동묘지를 찾아 성조기를 꽂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군들을 추모하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전체 범죄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종 증오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이 최근 발표한 인종 증오 범죄 건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176건의 인종 증오 관련 범죄가 발생해 전년 대비 83%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반유대주의 범죄가 전년 대비 50건에서 103건으로 크게 늘어 전체 인종 범죄 중 53%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한국에서 뉴욕을 방문하셨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석정훈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뉴욕에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예, 제가 그 6월 초부터 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미국 건축사 대회 네. AI 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뉴욕을 좀 들려서 네. 좀 시간을 보내고 네. 라스베가스를 가려고 네. 오게 됐습니다. 네. 많은 건축물들 좀 구경 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이제 대한건축사협회는 이제 한국에 설립이 된 단체잖아요. 네. 어떤 목적으로 설립이 됐어요? 예, 저희 협회는 1965년에 설립이 됐는데 뭐 우리 건축문화 그 구현을 통해서 네. 좀 안락한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어떤 그 건축 산업 발전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또 우리 회원들의 뭐 권익 향상이라든가 품위 보존 뭐 이런 목적으로 설립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네.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회원 수가 1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각 지역에서 상당히 많네요. 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국 17개 시도에 이제 건축사회가 네. 구성이 돼 있고 뭐 133개 지역 건축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 지역 활동 네. 그다음에 그 우리 국민들을 위한 어떤 공익 봉사 이런 것들을 네. 하고 있고 저희 협회에서 하고 있는 주요 행사 중에는 네네. 대한민국 건축사 대회가 3년마다 열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행사인가요? 예. 우리 전국 건축사 11,000명이 이제 모여서 행사하는 네.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AIA 컨퍼런스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 건축 산업 대전 네. 그다음에 그 1년 내에 이제 의미 있는 건축물들이 시상하는 건축문화 대상 네. 그리고 서울 국제 건축 영화제 이런 행사들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예. 하신다고는 들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의미 있거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어떤 행사가 있었다면 어떤 네. 행사인가요? 뭐 다 중요하기는 한데요. 네.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 그 동양에서 그 유일하게 열리고 있는 국제 건축 영화제가 가장 또 의미가 있습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네네. 세계 각국에서 건축 관련된 영화를 수집해서 우리가 한 50여 편 정도 상영을 하고 있고 예, 올해 출품을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세계에서 만들어져 있는 영화를 선별해서 그 중에서 이제 의미 있는 이제 그런 그 영화들을
이제 상영하는 거죠. 한 네네. 50여 편 상영하게 되는데 뭐 각국의 건축 관련 영화제 또는 일반 영화 중에서 건축과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 있는 영화를 이제 상영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뉴욕의 그 하이라인 네. 이 도시 재생의 가장 이제 그 모범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하이라인에 관련된 영화도 또 상영이 됐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올해는 특히 이제 우리 서울시가 도시건축 비엔날레를 이제 2년마다 이제 네. 개최를 하거든요. 이제 그 행사의 일환으로 또 우리 그 서울건축국제영화제가 또 같이 상영돼서 네. 또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뉴욕을 자주 방문을 하시긴 하시죠. 거의 1년에 한 번씩 제가 좋아하니까 자주 방문합니다. 이게 어떤 거를 보시고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제가 그 올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이제 가는 장소가 네. 저는 센트럴 파크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건축물을 뭐 제가 건축을 전공한 건축사이기도 네. 하고 뭐 그래서 건축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건축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 뉴욕에서는 구현하고 네. 어떤 것에 관점을 두고 있느냐를 네. 보는데 저는 뉴욕이 굉장히 규격화되어 있고 현대화되어 있고 뭐 세계 최고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한 가치라든가 여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혹시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도리어 굉장히 우리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현대화된 도시 가운데 자연이 그대로 이제 그 보존돼 있고 더군다나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그 센트럴 파크 같은 네. 장소가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거기 갈 때마다 항상 그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뭐 새로운 이벤트라든가 네. 제가 또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 이 사람들의 삶 같은 거를 들여다보게 되고요.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그 느낌을 항상 가지게 돼서 네. 제가 그저께 네.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제 걸어봤습니다. 아주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2부에 또 다시 예, 얘기 예. 나누는 시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KBTV 9시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